총선을 39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젯밤에 4시간 정도 비공개 최고위를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재고를 요청한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성동에 말뚝 박았습니까? 성동에 말뚝 박았어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윤석열 정권에 싸움 한번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얘기하고 당신이 정부의 의장들 했던 사람들이면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까지 싸움을 제대로 한 적 있냐고. 싸웠죠. 윤석열한테 싸움 민주당이니까 제대로 싸운 거야. 했냐고. 민주당이기 때문에 싸웠던 거야. 잠깐만요. 네,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우리 당의 상황이 참 정상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셨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왕십리 유세 현장에 홍영표, 윤영찬, 송갑성 의원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인데 민주당 지지층 같은데요. 성동에 말뚝 박았냐 이러면서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지자들도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인가요? 그렇죠. 이제 아마 이제 지금 현재 임종석 전 실장을 지지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지역에 또 이제 민주당 당원들 중에는 임종석 전 실장이 수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한 실망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의견이 좀 나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임종석 전 실장이 정말 좋은 인물이고 정말 좋은 후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어쨌든 전략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갈등의 부분으로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들을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현존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임 실장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 있겠죠. 뭐 충분히 저는 동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어쨌든 당이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아쉬움이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또 현역 의원들도 받아들이고 또 다른 데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민주당도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것이 총선 전체나 민주당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고 하면 임 실장께서 조금 더 결단을 해주시고 선당 우사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더 존경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요. 조금 전에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글이냐면요. 컷오프 재고 불수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속내를 충분히 알겠다. 심야 최고위에서 내 요구 논의조차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현정 의원님, 네. 거취 발표가 임박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이미 뭐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는 이미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입장은 확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대표가 거듭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컷오프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이후에 본인의 어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번에 내치겠다라는 게 이제 분명한 것 같고,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의 이제 행동만 남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선택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연대라는 이제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제 집단 탈당하는 이런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당에 남아서 그냥 이번 선거를 일단 지켜보면서 선거 이후에 만약에 선거가 이재명 대표 지휘하는 선거가 패배를 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물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을 텐데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당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 이후를 모색해야 된다라는 측면들, 아니다. 이 당이 희망이 없기 때문에 아예 나가서 새로운 어떤 틀을 만들어서 사실상 선거 이후에 정말 민주당을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런 뭐 논의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당에 남아 있는다는 거, 이건 아마 이제 앞으로 이번에 공천된 분들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친명계거든요. 이제 과연 거기서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오히려 선거 이후를 바라보는 것이 정치적으로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홍영표 의원 공천 배제 소식에 탈당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말 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임종석 실장이 저 왕십리 유세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방송 출연 등을 통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셨다. 네. 이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임 전 실장의 마음에 있는 바로 그 말이다.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라는 게 뭡니까? 오늘 다르고 오늘 저녁 다르고 내일 아침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해철 의원에 대한 그 경선
결과. 네.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노영민 전 실장에 대한 경선 결과. 근데 이게 경선이요. 말이 좋아서 경선이지. 경선이라는 게 느낌이 좀 비슷하게 뛰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지금 30, 40kg짜리 주머니, 모래주머니를 발에다 차고 또 뭘 짊어지고 지금 모래밭에서 뛰는 그런 느낌이에요. 감점이 지금 예상이 되고 그런 그 불리함을 안고 싸우겠다는 건데 압도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야지 그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예. 또 정성평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처음에는 그런 것 없이 컷오프를 시키려고 했던 그 이재명 대표나 이 지도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반발이 너무 세고 또 지금 일주일 가까이 침묵을 유지하는 양산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저렇게 오래 침묵하는 이유가 뭐겠냐. 그러니까 최후의 결과를 좀 지켜보고 만약에 문 전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하고 나오면 그것이 또 부정적인 입장 쪽으로 나서면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선 결과가 트리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아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다 나오겠죠. 그때 가서 임종석 실장도 홍익표 의원은 친구이자 아까 뭐 성동에 말뚝 박았냐고 했는데 말뚝 예. 맞아요. 임종석 의원이 재선했고 친구로서 지역구 물려받아서 3선했습니다. 두 사람이 20년을 성동 갑에서 중성동 갑에서 그 의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물론 말뚝 박았냐 이 소리는 비판적인 사람들이 그 공격하느라고 한 소리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면 홍익표 원내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지금 원내대표인데 그 임종석 실장 나간다 그럽니다. 나도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는 절대 얘기 못하죠. 탈당은 안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네. 아무도 모른다. 저는 오후 내일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발표된 명단에서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인영 의원이었는데요. 단수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거는 이른바 문명 충돌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걸까요? 전략적 판단일까요? 뭐 임종석 실장 때문에 저는 살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인영 의원도 사실 이 지역에서 7번 공천을 받아서 4번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번에도 결국 이제 저는 대상에 포함이 됐고 고향인 충북으로 내려가라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했고 또 전대협 1기 의장을 했고 뭐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이야기한 그 기준에 보면 맞는 거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협조했던 문재인 정부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마 컷오프를 시키지 않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 갈등, 즉 임종석 전 실장 갈등의 어떤 전선을 더 넓히지는 않겠다. 더 넓혔을 경우는 사실은 이게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전선을 최소화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일단 공천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몇 명 일단 특히 임종석 전 실장과 이인영의 다른 이유는 뭐냐면 임종석 전 실장은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인영은 이제 그렇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 아마 저는 판단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친명 5선인 안민석 의원도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리고 컷오프된 현역 지역구엔 이재명 대표가 영입한 새 인사들이 경선을 하거나 전략 공천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나오는 그림 같습니다. 자, 최진봉 교수께서는 이런 모양새를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말씀하신 안민석 의원은 친명인데 저분도 지금 억울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명, 비명 자꾸 얘기하시는데 아까도 그래프에도 봤으면 단수 공천 받은 사람 중에 친명들이 훨씬 많아요. 탈락된 분보다. 친명, 비명의 문제가 아니고 공천 과정에서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자꾸 그 프레임을 몰아가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영입한 인사들은 어디에 이제 공천을 주거나 경선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영입을 했는데 이분들한테 기회 자체를 안 준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래도 다선언 하신 분 안민석 의원이나 지금 변재일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두 분 같은 경우에 지금 반발하고 다시 재심을 요청하셨는데 이분들 입장이 좀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쨌든 불의로 나누면 친명, 비명으로 나누면 친명에 가까운 분들인데 본인들이 컷오프되고 거기에 이제 영입 인재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당에서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아픈 부분이긴 하지만 친명으로 불리는 분들도 불가피하게 컷오프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아마 상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당에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아쉬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민석이나 변재일 두 분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당이 계속 어려움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선당우사의 자세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의견이고요. 아마 전체 판에서 어떻게 판을 짜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